김의 로컬. INTP와 INFP 같은 듯 다른 두 사람의 로컬 답사기.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궁화호보다 더 느린 새마을호를 타고 다녀온 경북 영주와 안동 답사기인데요. 영주 부석사, 소수서원, 철도관사마을과 근대문화거리, 안동 찜닭 먹으러 가며 가본 안동 여기저기 이야기를 6개의 오디오 클립으로 나눠 전달합니다. 듣다 보면 제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독감에 걸렸거든요. 여러분의 이어폰 문제는 아니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녹음 회차로는 2회차 녹음인데요. 네, 그쵸, 2회차. 네, 지난번 연습삼아 하는 파일럿 녹음이었고 2회차인데 제목을 뭐로 할지 정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홈 앤 어웨이 방식. 서로 그 서울 구장과 전주 구장을 오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괜찮긴 한데 지금 와 있는 장소가 저희가 먹는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숙박을 아주 영세한 곳으로 와서 참 여기 네. 그래도 관록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욕조도 있고 넷플릭스도 나오고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전주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오셨던, 전주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신도시 개발을 하면 네. 주택단지 들어서기 전에 상가이 꼭 이런 숙박업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주도 재밌는 게 전주역 있는 데를 옛날에 이상 육지구라고 하더라고요. 80년대. 네. 81년도까지 전주시청 자리가 옛날 전주역 자리였었거든요. 그 전주역 옮기면서 육지구라고 해서 개발을 했고, 그때 이제 완주군청도 들어오고, 이제 공기업들, 뭐 토지공사랄지, 그다음 조달청 이제 그렇게 들어왔고, 이제 전주역에서부터 전북대까지 해가지고 큰 이제 직선도로가 들어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물론 이제 여기 그쪽 들어오니까 다 자연스럽게 숙박업소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가 개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아중리라는 곳이, 지금은 이제 아중호수로 바뀌었는데, 네네. 거기가 이제 9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전주 예수병원 뒤에 이제 효자동이랑 개발이 되면서 도로 뚫리면서 여기 숙박업소들이 들어서고, 이제 술집들이 들어서고, 이제 30대 이제 후반 분들은 아중리 그쪽에서 좀 노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0대 이제 좀 이제 중반 넘어가시면 이 동네 중화산동 이쪽에서 노시고, 이제 50대 넘어가시면 전주역 있는데 그쪽에서 좀 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핫한 갱리단길 같은 곳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이 좀 노시는 것 같고. 역시 그 MBTI 기질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모텔에 와서 여기가 좀 꾸리꾸리한 모텔이다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추억에 젖어서 전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인프피, 감성 충만한. 네. 그죠. 세상은 다 사방사방. 저는 인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칼같이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면적 좀 넓게 빠지고 욕조가 있는 곳으로 보아 80년대에 만들어진 소위 장급 여관 건물이었다. 제가 이제 로컬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주로 많이 선택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가난한 여행자에게 반신욕이라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많이 찾아오긴 하는데요. 솔직히 장급 여관은 여기보다도 그 전지역 쪽이 좀 더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조그만 가공장을 하셨거든요. 네. 모텔 막 신발장이랄지 이런 거 많이 납품하셨어요. 이런 거실장 같은 거. 네네.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육지구 무슨 장. 저희가 계속 모텔 얘기만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저희 본격 로컬 모텔 아니 로컬 모텔이네. 노린 것 같은데. 네, 본격 로컬 답사 방송 아직도 컨셉을 잡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첫 회 못하고 맨날 파일럿 1회, 파일럿 2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러다가 모텔 소개 방송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숙박이 되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숙박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네. 먹는 것보다 어쩔 땐 더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낸 게 그 여기가 그 옛날에 그 80년대에 만드는 장급 여관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탁자가 이렇게 있어 방송 장비를 놓고 네.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점. 예상치 못했던. 요즘은 새로 지어지는 비즈니스 호텔도 면적을 되게 좁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마이크랑 녹음 장비랑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질 않죠. 네, 맞아요. 거의 막 좀
이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숙소라든가 아니면 제3의 엉뚱한 장소에서 계속 녹음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벌써부터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 여기 어때서 여기다가 즐겨찾기 눌러놨으면 다음에 또 녹음 공간 없으면 여기 와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구도심도 가깝고요. 네. 한옥마을도 가깝고 막걸리 골목 다 가까워. 대중교통으로는 불편한데 하여튼 차 있으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긴 합니다. 자, 파일럿 녹음을 할 때 약속을 했죠. 다음번엔 좀 주제를 정하고 얘기를 네. 하자고. 그래서 정해진 주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갑자기 번개불에 콩구워 먹다시피 갔다 왔던 영주 안동 기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게 오늘의 테마입니다. 혹시 그 영주는 몇 번째 가셨었나요 그때? 그러고 보니 처음 간 거였네요, 제가. 오 진짜요? 안동을 예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안동은 좀 이제 큰 도시니까. 네, 안동을 갔다 온 거, 영주를 갔다 온 걸로 착각을 하고 이미 여러 번 다녀오는 것처럼 태연하게 제가 지난번 영주 기행에 동참을 했었는데, 영주가 10만 조금 넘는데 원래는 안동보다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도시는 아니었고 원래 철도 교통의 요지거든요. 부석사라는 또 엄청난 절이 하나 있죠. 그리고 소수서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수백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곳이긴 한데 안동에 비해서는 경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잘 가지 않는 도시긴 하죠. 부석사라든가 뭐 소수서원 이런 데는 종교라든가 역사에 네. 관심이 있는 분들 외에는 별로 이렇게 뇌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워낙 명승지기 네. 때문에 그냥 암기해서 알고 계시지만, 근데 대부분 그건 알잖아요. 부석사, 무량주전, 네, 베을린 그죠. 기둥. 요것 때문에 예, 영주 부석사를 찾아가게 되는 건 거죠. 이게 예전에 수필집에도 있었던 귀절이고, 그 다음에 유홍준 교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실리면서 왠지 모르게 부석사, 무량주전, 베을림 기둥 꼭 가봐야 되겠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보는 것처럼 가서 뭐야 이거 나무 여기 이따만한 거 요거 하나 있는 이게 다야? 막 이러고선 야,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갔다 온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영주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나의 이번 여행 중에 동참을 하면은 같이 가줄 수 있다라고 저를 꼬드겨서 제가 뭣도 모르고 가게 됐거든요. 지정된 시간, 지정된 기차를 타고 지정된 시간에 도착하도록 저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 조종을 했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영주에 갔던 겁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미술사를 전공을 했고 우리나라 불교 미술 쪽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공부를 살짝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곳곳에 절들을 가는데 가장 좋아하는 절, 가도 질리지 않는 절, 저한테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절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전 영주 부석사긴 합니다. 영주가 철도 교통의 요지거든요. 우선 중앙선이 지나가고 그다음 영동선, 동해 강릉으로 가는 영동선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 이제 김천으로 빠지는 경북선도 이제 교차되는 이제 사거리에다가 옛날에 철도청 시절에는 본부가 5개가 있었거든요. 서울본부, 부산본부, 그다음 대전본부, 그다음에 영주본부, 순천본부. 그 5대 철도청 본부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철도교통 요지하면은 딱 영주였던 거죠. 그래서 영주라는 도시하고 철도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였고, 이제 중앙선이 청량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원주, 영주, 안동, 이제 영천, 경주까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주에서 또 이제 동해남부선이랑 합쳐져가지고 이제 울산, 부산, 부전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 철길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앙선 타고 오셨을 때 저는 이제 김천에서 이제 경북선을 타고 이제 영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주, 점촌, 예천 그렇게 해가지고 열차 왔었었는데 막연하게 그냥 열차 한번 타고 싶었어요. 제가 부석사는 1년에 한 번,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갔었는데 작년에 못 갔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그게 발동이 된 거죠. 그때 때마침 미끼를 뿌렸는데 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시다. 그랬죠. 본인의 철도 기행? 예, 거기에 이제 휘말려가지고 제가 하루를 함께 갔다 오게 된 건데, 대체 그런 그 열차 기행은 왜 하시는 거예요?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요. 진짜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돈 줘가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고. 전주에서 출발하신 것부터 한번 여정을 짚어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다그치는지 청취자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나기로 했던 시간이 오후 2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에서 영주까지 이제 오후 2시에 만나기 위해서 저는 전주에서 8시 10분인가 20분 무궁화를 타고 서대전에서 내렸죠. 서대전역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대전역까지 걸어가서 대전역에서 또 경부선 열차를 타고 김천역에서 내려가지고요. 김천에서 이제 영주까지 가는 열차를 탔으니까
열차는 전라선 열차, 경부선 열차, 경북선 열차 3번 갈아탄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최고의 교통수단은 솔직히 열차긴 했어요. 그럼 굳이 열차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KTX가 지금 전국을 다니고 이제 고속화가 되면서부터 기찻길이 좀 새로 쫙쫙 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부선도 말할 것도 없고 호남선도 이제 마찬가지고 게다가 중앙선, 그다음 전라선, 경전선까지 기찻길이 쫙쫙쫙 펴지고 신선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구불구불한 기찻길에 들어갔던 읍면에 열차가 안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역들도 진짜 없어지고 있거든요. 경북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이 안 타는 기차 중에 하나예요. 기차도 2칸짜리가 다니거든요. 하루에 4왕복인가 5왕복. 진짜 기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가장 좀 타기 힘든 열차. 진짜 맘먹어야 타는 열차.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기 전에 한번 타보자 그런 게 있었고, 여주부발이었나 이천부발이었나 좀 헷갈리는데, 좀 충주까지 지금 중부 내륙선이 지금 뚫려가지고 KTX 이음이 지금 어설프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나중에는 판교에서부터 이제 출발할 예정인데, 걔가 수안보 문경으로 해가지고 김천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만들어질 서부경남 KTX, 그러니까 김천, 합천, 진주, 통영까지 들어가는, 거제까지 들어가는 그 KTX랑 연결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문경까지는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이면 될 것 같은데, 이 경북선마저도 10년 안에 아마 없어지고 철길이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번 타보자. 그런 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뻘짓인데. 그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뻘짓일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인팁과 인프피의 그 성향이 나타나는 그쵸. 거긴 한데요. 우리 F는 그런 걸 충전을 해줘야 돼요. 나름의 로망인 거죠, 그게. 충전해줘야 돼요. 네. 저는 상당한 비효율로 보여가지고 그쵸. 굳이 뭐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일 없는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거기에 말려든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람은 빨간 물약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파란 물약도 좀 먹어줘야지. 개인적으로 파란 물약이 더 중요합니다. 빨간 물약은 뭐고 파란 물약은 뭐죠? 파란 물약은 체력이고 빨간 물약은 MT. 그렇구나. 저는 참이슬 오리지널하고 파란이슬 후레쉬 이거 생각했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영주 이제 얘기할 때 확실히 철도는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긴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지정해주신 기차를 타고 신세계를 봤죠. 세상에 새마을호를 탔는데 무궁화호보다도 청량리에서 영주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철도 덕후들, 철떡들한테는 약간 좀 재미있어하는 이야기거리가 약간 좀 있는 건데, 가장 기초 간선 노선이 이제 열차가 무궁화호가 됐죠. 네. 나름 무궁화호가 예전에는 고급 열차였어요. 그럼요. 비둘기처럼 되어버렸는데, 철도공사는 이게 다 KTX에 집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객실을 만들어도 KTX 객실 아니면 수도권 지하철 객실, 막 GTX 객실 여기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무궁화 객실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객실 차량 개수가 모자란다는 그래서 서울이나 용산에 출발해가지고 부산이나 여수나 목포까지 가는 기차도 줄이고 있고요. 장거리로 뚫려면 최소한 5칸, 6칸 붙여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안 되니까 그것도 줄여가지고 전라선도 갑자기 막 익산 여수간, 서대전 광주간 막 이런 열차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서울에서 가는 건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기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동선이랄지 중앙선 이쪽은 더 열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빈틈을 메꾸려고 네, ITX 새마을호로 네. 투입을 한다는 거군요. 통일호 다니듯이 무궁화가 가고 네, 비둘기호 대신 새마을호를 집어넣고 네, 그럼 황당한 좀 상황이 됐죠.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리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청량에서 출발해갖고 영주를 가는데 이게 KTX 이음으로 가면은 아마 1시간 20분 정도 걸리려나요? 네. 근데 그 정도면 갈 곳인데 청량리에서 모든 역을 다 서면서 영주를 가니까는 3시간 걸렸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체감 시간이 한 3시간 이상 걸렸던 걸로 그 정도 될 겁니다. 뭐 석불 막 이런 역에 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 새마을이. 그 역 이름 처음 들어본 게 6군데인가 7군데가 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선 노선이 소백산맥을 넘어가니까 그 산골에 있는 마을들을 다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완전 구렁덩덩 신선비를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영주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차표를 예약하는데 목요일 날 제가 예매를 걸어서 금요일 날 아침에 떴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재빨리 입금을 하니까는 예,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영주랑 안동을 많이 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원주 제천에서 다 내리는 네,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원주에서 절반, 제천에서 일부 내리고 나니까는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이 6명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천 이후부터는 거의 객실을 전세 내듯이 하고서는 영주에서 내렸던 씁쓸한 기억?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장거리 기차 여행을 하면 이제 장점이 조금 이제 눈썰미가 있거나, 내가 좀 기차에서 잘 안 잘 수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 주변 뭐 지나가는 경치랄지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하다 보면 생활권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원주에서 많이 내렸다는 얘기는 네네. 양평 이후에서부터 원주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생활권이 원주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중앙선이 이음이 들어간다고 원주에서 제천간을 엄청 폈어요. 그거 거의 터널로 해가지고. 네네네네. 원래는 거기도 신림, 치악, 봉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치악산을 넘기가 힘들어가지고 기차가 또아리굴에 있었던 데였는데 다 지금 터널로 만들었거든요. 다 직선화 했다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게다가 그것도 터널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치가 별로 볼 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주하고 제천이 붙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 다 큰 도시고 면적도 크고 하다 그 안에 분명히 역들이 많았을 건데 원주 다음 역이 봉양인가 제천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 쫙 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 열차 타면은 원주가 하나의 생활권이 원주에서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제천에서 한번 또 내리고 원래 영주는 안동에서 또 한번 내리고 또 안동 같은 경우도 그만 내리막도 또 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영천 정도까지 가서 또 내리고 그다음 또 경주나 울산도 그만큼 타고 또 이제 부산에서 내리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딱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만 가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지만 기차는 다 웬만한 역 다 서고 하다 보니까 대충 여기 지나서 탄 사람들은 이 역에서 더 이상 내리는구나 그리고 새롭게 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활권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장점은 있죠. 그렇다고는 해도 뭐 우리가 무슨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걸 꼭 그렇게 파악을 하러 그렇게 그 주말에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거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원도심들을 많이 겪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를 실천한다는 면에서는 좀 불만족스럽지만은 어쨌든 간에 뱉어놓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사실 KTX랑 달리 ITX 새마을은 좌석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잠자기에도 편하고 적당히 의자를 살짝 뒤로 제친 다음에 독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진짜 기차 여행을 즐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ITX 그 새마을이 베개같이 네네네. 이게 움직여요. 네. 뭐 이런 기능이 네 그런 것도 있죠. 고속버스에는 프리미엄 고속이 있다면 KTX보다 더 좌석이 좋은 ITX 새마을이 있다. 새마을호를 10분이라도 더 즐겼다. 뭐 이런 면에서는 위로를 받는. 이거 뭐 철덕도 아닌데 열차를 즐기고 있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영주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만났죠. 네네. 재밌었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부석산이 제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절이어서 그런 건 몰라도 특히 부석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량수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무량수전 자체가 잘 지은 건물이고 예쁜 건물인 건 맞는데 근데 부석사 무량수전도 무량수전이지만 그 앞에 보이는 그 경치 그 소백산맥이라고도 하고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그 경치가 쫙 진짜 남쪽을 향해서 쫙 내려가는 그 경치가 진짜 멋있긴 해요. 저한테는 그 가슴에 좀 답답한 일이 있거나 뭔가 좀 풀고 싶거나 그랬을 때 가야 좀 풀리는 느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산을 바라볼 때 뭔가 병풍이 앞을 막고 있는 이 느낌이 아니라 부석사에서는 산 그래도 거의 정상 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 허리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되니까 눈 아래로 이렇게 펼쳐지는 첩첩 산중들을 바라보게 되면 신선이 돼서 내려다보는 네.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백두대간을 올랐을 때 그 헉헉대면서 바람 엄청 억세게 맞는 네. 그 느낌이 아니라 산 중턱에서 고요함을 느끼면서 내려다보는 네. 또 사찰이라고 하는 종교 시설이 주는 단정하고 정갈한 마음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연에 동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쵸. 네, 자연 속에 있는 인공물인데 오래된 사찰이고 또 그리고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더 산속에서 동화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잘 보셨던 게 그게 또 그런 느낌이 좀 또 구석사가 강한 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보셨지만 엄청 경사지에다가 이게 만들다 보니까 털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딱 대놓고 난 인공적으로 딱딱딱 뭐 박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절이었잖아요. 네네. 최대한 그래도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건물들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층층이 레벨별로 이제 건물들도 짓고 거기 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인공적인 건축에 비해서는 자연을 거스르는 맛이 좀 적은 편이긴 하죠. 네. 그런 것도 부석사 좀 장점이기도 하고요. 보통 부석사를 가시는 분들은 그 밑에서부터 과수원을 걸어 올라가는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불심을 가지신 분은 구도하는 마음으로 네, 힘들게 올라가시는 거고
불심이 없는 분들은 꼭 구경하는 재미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라고 그랬는데 인티빈 제가 있었던 관계로 저희는 치트키를 활용을 해서 예, 거기를 과감히 초월해서 옆길로 새 들어가는 말씀드리기 애매한 그런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솔직히 이야기하면 소카 시간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주역에서 내리자마자 30분 이내에 소카를 인수를 해서 네. 미친 듯이 달려갔죠. 그쵸. 예, 그러면서 가는 길에 제가 또 새로운 미션을 정하는 바람에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영주에 왔는데 소수서원도 봐야 되는 네,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원래 저희 부석사만 보고 그다음에 영주의 특산물인 그 도너츠였나요? 네. 그거 먹고선 안동으로 가자였는데 이제 갑자기 새로운 미션이 부여되면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확실히 네, 우리가 종교나 문화재 방송은 아니었다는 걸 네, 지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래도 유교와 불교 사원을 다 갔다 온 거잖아요.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원도 일종의 종교 시설은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많은 종교를 그날 다 아울렀죠. 영주 가서 부석수까지 갔다 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안동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미친 짓이죠. 뭐지 싶은 그런 거. 네, 총 6시간 만에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영주 여기서 내리자마자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부석사 무량수전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네, 그죠. 여러분은 지금 간김의 로컬 철도 관사마을 시리즈 영주 안동편을 듣고 계십니다.